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고백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합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019년 12월 45살의 나는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던 내가 대학생이 된다니.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야? 시간 낭비야. 하지만 나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 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1974년생. 나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공부는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희는 머리가 좋아. 공부를 시켜야 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진로 상담 시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은희야, 고등학교는 어디 갈 거니?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거 알지? 실업계 가는 게 어때? 결국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10%도 안 되는 학교였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졸업 후 바로 취직했습니다.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은희야, 대학 가고 싶니? 가고 싶긴 한데 집이 어려워서요. 그럼 취업 준비해라. 좋은 회사 소개해줄게. 그렇게 나의 대학의 꿈은 접었습니다. 아니, 접어야 했습니다. 현실이 그랬습니다. 1993년 19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자부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생산직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하루 8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월급은 50만 원. 적었지만 집에 보탤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한다. 고맙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25살에 결혼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와 27살에 첫 아이를 낳았고 30살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밥을 차리고 7시에 출근했습니다. 오후 5시에 퇴근해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습니다.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나만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일을 했습니다. 승진도 없었고 월급도 조금씩만 올랐습니다. 40살이 되던 해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20년 근속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권유했습니다. 나는 18년 차였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동료 중 몇 명이 퇴사했습니다. 50대 언니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후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 인생은 이게 다인가?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40살의 나.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나는 누구지?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꿈이 뭐였어요? 꿈? 엄마는 그냥 살았어. 꿈도 없었어요. 있었지. 근데 포기했어.
아이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인가? 꿈을 포기한 엄마.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봄,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 노인들, 그리고 나 같은 중년들. 다들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공부하고 싶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검정고시 준비하려고. 검정고시? 갑자기 왜? 대학 가고 싶어. 남편은 황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학? 지금? 응, 지금.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돈도 없잖아. 그래도 하고 싶어. 시간 낭비야.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라도 하기로 했습니다. 검정고시 책을 샀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20년 만에 보는 교과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수학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영어 단어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공부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도 책을 봤습니다. 밤에 아이들 재우고 나서도 공부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지문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8월 검정고시 시험. 25년 만에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험장에는 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은 몇 명 없.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나이에 왜?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시험을 봤습니다. 2주 후 합격 발표. 인터넷으로 확인했습니다. 합격. 혼자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얻은 고졸 학력. 늦었지만 해냈습니다. 다음 목표는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첫째, 돈. 대학 등록금은 비쌌습니다. 우리 집 형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둘째, 시간. 일하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을까? 셋째, 나이. 45살의 대학 신입생. 주변의 시선.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방송통신대학에 지원하기로. 방송통신대학은 직장인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등록금도 저렴했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초 원서를 넣었습니다. 전공은 국어국문학.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45살의 대학에 입학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늦었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45살의 신입생. 입학식 날 캠퍼스에 갔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 학생들이었습니다. 나 같은 중년은 소수였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설렜습니다. 나도 이제 대학생이구나. 첫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일과 학업의 병행.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출근 전 2시간, 점심시간 1시간, 퇴근 후 3시간, 하루 6시간 공부했습니다. 과제가 많았습니다. 리포트, 발표, 시험. 20년 만에 하는 공부였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컴퓨터였습니다. 과제를 컴퓨터로 제출해야 했는데 나는 컴퓨터를 잘 못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 사용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요?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부끄러웠지만 배워야 했습니다. 첫 학기 성적이 나왔습니다. 평균 비합격.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학기.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도 올랐습니다. 평균 어학적.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반대. 남편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 시간에 쉬지. 왜 고생이야. 아이들도 불편해 했습니다. 엄마, 밥은?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과제 끝내고. 회사 동료들의 시선. 언니 대학 다니면 뭐해?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살지.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전공 수업이 깊어졌습니다. 고전문학, 현대문학, 문학이론. 어려웠지만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한 수업이 인상 깊었습니다. 인생과 문학이라는 강의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학은 인생을 담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의 문학입니다.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내 삶도 문학이구나. 학기 말 과제는 자서전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글로 썼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포기했던 꿈, 20년간의 공장 생활, 그리고 45살에 시작한 공부.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교수님이 연락했습니다. 은희 학생, 과제 잘 읽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격려가 나를 더 힘내게 했습니다. 4학년, 졸업을 1년 앞두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대학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 또 말렸습니다. 학부도 힘들었잖아. 대학원은 더 힘들어. 나이도 있는데 적당히 해. 하지만 나는 하고 싶었습니다.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2020년 겨울, 대학원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논술 시험과 면접이 있었습니다. 논술 준비를 위해 책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하루 한 권씩.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잠들기 전. 면접 날. 교수님들 앞에 섰습니다. 왜 대학원에 오고 싶으신가요? 배움을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2021년 2월, 학부 졸업. 49살의 졸업생.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해냈구나. 가족들이 왔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자랑스러워.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큰 아이가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엄마가 제 롤모델이에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2021년 3월, 대학원 입학. 합격했습니다. 대학원은 학부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수업 수준이 높았고 과제도 어려웠습니다. 논문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2023년 2월, 대학원 졸업. 51살,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은희 씨 교육팀으로 오시겠어요? 생산직에서 사무직으로. 20년 만에 처음 받은 제안이었습니다. 석사 학위도 있고
글도 잘 쓰시니까 교육자료 만드는 일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수락했습니다. 2023년 3월 교육팀으로 발령.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보낸 20년. 이제는 사무실 책상 앞. 일은 달랐습니다. 교육 자료를 만들고 매뉴얼을 작성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어려웠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20년간 생산직으로 일하며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내면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공장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52살. 나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55살까지는 영어로 책을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공부야? 남편이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원합니다. 지난 7년을 돌아봅니다. 45살에 검정고시를 시작해서 52살인 지금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가 나에게 준 것들. 첫째, 자신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나이가 많아도 배경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장. 공부는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태도, 가치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셋째, 기회. 공부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새로운 직책, 새로운 가능성. 넷째, 자존감.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20년간 공장에서 일한 것도, 45살에 공부를 시작한 것도, 모든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섯째, 영감.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4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시작하고 싶다면 시작하세요. 주변에서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야? 시간 낭비야. 그런 말들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고 싶은지입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나도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생각할 것입니다. 와, 내가 여기까지 왔네. 나는 45살에 시작해서 52살인 지금까지 왔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당신 자신을. 마지막으로 나의 가족에게, 특히 나의 아이들에게 엄마가 늦게나마 꿈을 이룬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엄마도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너희도 꿈을 포기하지 마라. 나이가 많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꿈을 꾸고 도전하렴. 엄마가 증명했잖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지금까지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꿈을 미루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배움에는 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